이 시간에 촬영하는 팀 또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재석도 이 시간에 촬영 안 할걸요. 얘도 이 시간에 해. 자, 갑시다. 네. 아 시작했어요? 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그러면 강아지는 사실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식성이 왕성한 애들은 뭐 이것저것 다 별거 다 먹잖아요. 먹죠. 별거가 다 있죠. 별거 다 먹는데 어떤 것들 혹시 뭐 특이한 거 저는 아주 예전에 5년 전인가 그 사람들 그 보더콜리라는 종이었는데 보더콜리. 나프탈렌을 먹었대요. 오자님이 나프탈렌을 나프탈렌. 먹으면 굉장히 응급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시경을 해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일단은 그 엑스레이 상에서도 잘 나오지도 않고 중독을 그렇죠.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바로 오셨다 그래서 구토를 시켰죠. 근데 나오라면 나프탈렌은 안 나오고 자두씨가 3개 나왔었어요. 자두씨 3개랑 그 아이스크림 막대 있죠. 그거를 3번 정도 씹어서 먹은 게 2개 정도 나오고 나프탈렌은 안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걔는 구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나와서 이제 집에 일단 보냈어요. 안 나왔으니까 혈액 검사 별 이상 없고 뭐 안 먹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집에 가서 좀 봅시다라고 해서 봤더니 집 구석에서 나프탈렌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나프탈렌 덕에 다른 이물을 제거를 했던 그러네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와. 어느 날 조그만 그게 한 2kg 되나? 조그만 포면인데 거북이가 돼가지고 왔어요. 애가 소세지처럼 동글동글해져갖고 너무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너무 기운 빠져갖고 있다고. 비만해가지고.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봅시다. 안 그래도 좀 뭐 얘가 아프다라는 개념보다도 아유 얘가 속이 좀 부대끼구나, 힘들어하는구나, 복통이 엄청 싶을 느낌이 좀 있어갖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정말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위부터 직장까지 찹쌀. 찹쌀이. 네. 그러니까 찹쌀포를 계속 먹었던 거예요. 계속. 아 그 변으로 아예 생쌀 나오고. 계속 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붉기 시작하면서 아래로 내려간 애들 붉고 내려간 애들 붉고 그게 응급수술했어요. 응급수술해가지고 위 안에 있는 거 다 빼내고 장 안에 있는 거 최대한 밀어 올리고 또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엄청 애들이 사고가 터지려고 하면 진짜 별거를 별거를 다 터지죠. 그 저는 좀 정말 특이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애가 이제 구토가 너무 심해가지고 왔고 조형 촬영을 했었는데 위에 이물이 확인돼가지고 이제 수술 들어갔어요. 수술 들어갔는데 절개해가지고 꺼내서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은 고구마 껍질이었어요. 고구마 껍질이? 고구마 껍질인데 무슨 고구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했어. 삶은 고구마인데 네.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땅땅하게 굳어서 그게 이물처럼 돌덩이처럼 돼버렸네. 그게 그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막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꺼내고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고구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여쭤봤더니 아버님께서 이제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말아서 어디다 놨는데 얘가 그걸 이제 통째로 삼켜버리고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이제 막혀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니 애들 개들 보면 가끔 재주가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만한 길이던가? 그 제사 때 쓰는 꼬치 용도고 꼬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삼킨 애도 있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삼켰어요. 네. 와. 걔는 그래도 좀 큰 애긴 했죠. 비글. 명불허전이죠. 큰 애인데 그거를 삼켰는데 그걸 또 그대로 토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얘는 구토제를 못 썼죠. 구토제를 못 썼죠. 이거 그렇죠. 잘못하면 처먹는 얘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담하고 보호자님께서도 이제 검사하고 좀 기다려 보시죠. 라고 하고 수액 좀 맞추고 수술을 하죠. 라고 하는 찰나에 되게 불편하겠죠, 애가. 몇 번 이렇게 한 2-3번 정도 토하고 웩 하더니 그게 뭐야 영상에서 안에 있는 게 보였어요. 위 안에 있는 게 그게 그대로 다시. 와. 특이하네. 애들이 참 대단한 애들이구나 싶은. 진짜 특이하네. 그 지금 이제 이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물은 원체 여러 가지를 사실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머리 핀서부터 귀걸이, 뭐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진짜. 모든 게 이물이죠.
그리고 그 이제 고양이들은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은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막 다 먹으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일 흔하게 뭐 잘못 먹는 경우가 뭐가 있죠? 그런 게 있을까요? 걔네는 사실은 정말 제일 흔하게는 상상도 뭐든지 다 못할 걸 많이 먹고 와서. 초콜릿, 벽돌 빼곤 다 먹을 수 있는 애들이라 심지어 벽돌도 먹죠. 초콜릿은 뭐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자주 전화도 많이 와요. 그죠? 네. 초콜릿 중독 어떻습니까? 아유. 아주 심각한 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초콜릿 중독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이 그래도 잘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그렇게 되기 전 상황에서 데리고 오시기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 마카다미아에서 초콜릿 안에 있는 마카다미아. 하와이 요즘 많이 신혼여행 가시죠. 거기서 선물로 사오셨는데 그거 먹고 사지 강지고 왔던. 그거는 초콜릿 중독이랑은 다르게. 그렇죠. 마카다미아 중독이라 그래서 땅콩 중독. 예. 그거 걔가 중독이 같이 오죠. 초콜릿도 먹고 마카다미아도 먹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쪽 많이 가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피츠 한 8, 9kg 정도 되는 애인데 얘가 식탐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식탐이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먹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스팸 캔을 깨서 안에 걸 다 먹어. 근데 보호자분은 캔도 발견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큰일이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캔은 다행히 뭐 윗속에서 발견 안 됐는데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 코코아 파우더 있잖아요. 한 통을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초콜릿 중독에서 가장 핵심 성분 핵심 성분이잖아요. 코코아 그렇죠. 파우더가. 그래서 얘가 이제 초콜릿 중독이 되면은 아시잖아요. 과흥분돼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과호흡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병원에 왔는데 다행히 혈액 검사했을 때 간 수치 많이 올라간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수액 조치하면서 해독 조치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걔가 한 이틀 3일 정도 입원했는데 이틀 3일 동안 병원에서 초콜릿 냄새가 가시질 않았어요. 계속 그냥 설사를 계속 하는데 코코아 가루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제 병원에서 코코아 냄새가 계속 있었다. 이 과흥분하는 것 때문에 문제 잘 아시니까 초콜릿 중독이 위험한 걸 아는데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왜 너무 말짱한데요? 기분 너무 좋고 그게 초기 증상인데 시간 지나면서 네. 초기해지죠. 애가 너무 신나하지 않나요? 이건데 되게 기분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입원 시켜놓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훅훅대고 안에 김차고 맞아 입원장에 하얘지고 오늘도 저는 전화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초콜릿 먹었다고 전화 오면은 코코아 파우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즘도 그런 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카카오 메프 그렇죠. 함량 높은 거 다크 초콜릿 먹고 막 이런 애들은 훨씬 더 소량을 먹어도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예전에 어떤 그 뽀메 한 마리가 또 야간에 코스트코에서 다크 초콜릿 쿠키 청크 뭐 그거를 2개인가를 먹고 얘가 완전 과흥분 돼가지고 와서 3일 동안 처치했던 적이 있어요. 듣자마자 다크 초콜릿이라 그러니까 일단 와서 쇠부터 막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볼 때 여자분들 가방 조심하세요 그 말씀을 꼭 드려요. 남자 가방은 사실 별거 없어요. 있어봐야 차키, 지갑, 라이터. 담배는 이따 말씀드릴 게 또 있죠. 차키, 담배, 뭐 라이터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죠. 여자분들은 아예 없지 뭐. 상비약 일하다 보니 당 단 떨어지니까 초콜릿 단 거 많이 또 높은 거 드세요. 맞아. 거기다 이제 공부하다가 껌, 자일톨 껌. 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픈 분들 계시죠. 약. 우리 보호자가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았는데 뭘 푸시럭 해가지고 먹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저건 맛있는 거구나. 저걸 먹어야 돼. 일단 애들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애들은 천국이죠, 천국. 타이레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일톨, 타이레놀 나왔어요, 그죠? 초콜릿 세 가지 나왔는데 자일톨 중독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네. 자일리톨이 옛날에 한때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좀 건강에 좋다 뭐 이렇다 보니까는 강아지 간식에도 들어갔었죠. 휘바 해서. 네, 그래가지고
자작나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자일리톨 중독이 어떤 게 위험하죠? 인슐린 형태처럼 자일리톨이 작용을 해버리죠. 그래서 보통 저혈당 급속하게 저혈당 쇼크. 유발을 급속하게 시켜버려요. 저혈당이 와서 쇼크로. 그렇죠. 어, 강직 쫙 증상. 받아서. 네. 잘못하면 진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한 중독증인데 뭐 애들에 따라 사실 반응이 달라가지고 어떤 애들은 뭐 진짜로 껌 한 조각만 먹어도 정말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그 한 통 이거 다 먹어도 뭐 괜찮은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그게 제일 애들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두 분 원장님은 중독 중에 뭐 일반적이지 않은 중독에서 제일 무서운 거가 어떤 중독이세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비료 중독. 저도. 맞아요. 저도. 저도. 비료 중독은 봄철에 그렇죠. 봄철에 이제 특히 실외에서 키우는 뭐 진돗개라든지 뭐 이제 믹스견 또는 이제 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봄철에 이제 밭갈이 하시고 참 좋은 비료에 어. 많이 들어있어요. 어. 유기농 그게 비료라고 해가지고 유박 유박. 네. 아주까리. 네, 아주까리 성분. 그거를 이제 막 뿌려놓으면은 애들은 구수한 냄새 나고 하니까 이제 좋다고 그렇죠. 먹고 정말 소량으로도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저는 그래서 그 유박 중독, 그 비료 중독된 애들은 살려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저도 없어요. 거의 코마 상태로 오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올 때. 뭐 산책하다가 아침까지 말짱했는데 산책하고 갑자기 나서 급성으로. 갑자기 애가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는 순간 병원에 오는 순간부터는 혈관 잡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게 가장 유박 무서운 중독. 제일 무섭죠. 그게 가장 무서운 급속도로. 중독이고. 그리고 또 치명적일 수 있는 중독이 아까 타이레놀 말씀하시던 타이레놀. 그렇죠, 타이레놀. 타이레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주시죠. 열나거나 아픈 거 같다고 주시기도 해서 걸리기도 간혹 하고 애들이니까 좀 4분의 1 쪽 주면 되겠지. 지난번에 또 황당한 케이스 하나는 그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러 오셨다가 지난번에 가방에서 자기 본인의 이제 생리통약 그때 그 여성분 보호자였는데 그게 까져서 강아지가 먹은 것 같다 이틀 전에. 근데 컨디션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식욕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를 먹었대요. 푸들인데. 한 알이면 치명적이죠. 예. 거의 뭐 치사량에 가까울 수 근데 또 의외로 또 멀쩡했다고 그러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입원해서 이제 치료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네. 예. 그렇게 중독으로 오는 데미지들은 음. 회복이 좀 굉장히 더딘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급성적인 손상들이라서 만성으로 조금씩 오는 거는 또 치료 반응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감춰왔었던 거라 금방 약만 넣어주면 금방 훅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맞아. 갑자기 받은 데미지들은 그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해서 소생하더라도 만성적인 또 넘어가 버리는 넘어가는 경우도 경우도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인지하고 빨리 치료를 받지. 맞아요. 이들한테 술 먹이는 남자 보호자. 아. 있었어요. 저 진짜 그 예전에 근무할 때 옆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병원 옆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진돗개 아기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아기를 이제 진돗개 한 마리 데려와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기가 이제 한 5kg, 6kg 정도, 4, 5개월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키웠었는데 그날 이제 그 회식을 했었나 봐요. 회식을 하면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하다가 이제 소주랑 맥주를 이제 장난삼아 좀 먹이신 것 같아요. 예. 장난삼아서 이제 좀 먹이시고, 애기가 좀 활짝활짝 되니까는 그래서 주시고 했는데, 애가 이제 병원에 애가 기운을 못 차려가지고 왔다고 해서 왔는데, 술 냄새가 그냥 확 저 한 번 있었어요. 술 냄새가 확 나가지고, 와. 근데 뭐 다행히 이제 아기가 진돗개였고 한 4, 5kg 정도 된 아기였지만은 그래서 4, 5kg 정도 돼가지고 수액 처치하고 이제 해독해 주니까는 좋아지긴 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저는 있었고. 그거가 되게 웃긴 적이 한 번 있었던 게 복분자주를 한 컵을 크게 받아놓은 거를 화장실 갔다 오신 사이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굉장히 웃겼던 상황인 게 애가 푸들이었는데 와가지고 술주정을 해요. 애가 술 냄새 풍기면서 그 입원장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우 하고 막 술주정을 막 하더니 수액 맞고 다음날 깨니까 구석지에서 이러고 해장해. 진짜로 이게
야 니네도 이게 그게 술 버릇이 있구나. 아 귀엽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죽을 뻔했지만. 하고 아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 본인의 그 곱게 먹어야지. 부끄러운 모습. 술을 곱게 처먹을 것이지 했는데 다음날 이제 술 깨고 나서 이렇게 구석지에서 가만히 있고 했던 애. 술 얘기하면 담배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담배. 담배 니코틴 중독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꽁초를 먹기 시작하니까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꽁초를 찾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니코틴 중독으로 왔던 친구 하나 있었어요. 금연 성공했나요? 그 친구는 강제 금연을 시켰죠. 금단 영상은 특별히 뭐 일단 뭐 사나워지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행히 근데 애가 사람으로 보면은 중학생짜리가 담배를 배운 거죠. 한 살령 정도 됐던 친구가 담배를 그렇게 먹어갖고 문제가 됐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죠. 심한 구토 증상을 나타나면서 처음엔 좋았겠죠. 좀 해롱해롱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중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임상 시작한 지 거의 비슷하니까 2000년도 초반에만 해도 살충제 먹고 잘못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살충제 바퀴벌레야 붙여놓는 거나 치약처럼 짜는 그 땅콩 냄새 나는 그거 먹고 잘못되는 강아지들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강아지한테 무해한 성분으로 된 성분이 바뀌어갖고요. 무해한 성분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먹고 왔다 그래도 성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괜찮습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바퀴벌레 약을 2000년 초반 전에 거를 혹시 사용하셨다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은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서 항상 그 브랜드를 확인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죠. 맞아. 주 성분이 뭔지 체크해보고. 저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죠. 중독된 경우는 거의 전화가 먼저 오니까. 그래서 전화 많이 오죠. 항상 꼭 이거 먹었어요. 라벨을 챙겨가셔야 되는 거. 어떤 건지, 어떤 거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렇죠. 약을 먹었어도 뭘 먹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약통을 가지고 오셔야 그래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중독 용량이 어떻게 될 거를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중독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나 뭐 처치가 전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죠? 예후도 달라지고. 네, 예후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 포도철인가요? 포도 포도철이 살짝 지나긴 했는데 그렇죠. 매년 많이. 포도 먹은 애들 한두 마리씩 오지 않습니까? 한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또. 포도도 근데 개체 차이가 되게 크네요. 맞아. 포도가 정말 껍질만 심한 먹어도 것 같아요. 신부종 애들이 있고 한 송이 다 먹어도 괜찮은 애들이 있고. 뭐야 리트리버가 몇 송이 먹고 몇 송이래 몇 알맹이 먹고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한 애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요만한 말티즈 예. 저희 고향 분이어가지고 저 기억이 더 남네요. 호텔을 맡기셨는데 저희가 한 번씩 변 이렇게 좀 뒤적뒤적 해보거든요. 포도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 이거 포도 씨 주셨냐고 포도 몰래 먹었냐고 하면서 가끔 본다고. 우리 해피가 포도를 그렇게 잘 먹는다고 아주 포도 하면 사주를 먹듯이 포도를 내가 하루에 몇 알씩 주지 하면서 껄껄껄 하고 웃으셨던. 그렇죠. 그 애는 뭐 한 달 이상 포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그 즈음에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 그 전부터 걔는 포도를 한창 먹어왔고 중성화 수술할 때 혈액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체 차이가 좀 심하게 네, 나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덩치랑 상관없이 네. 개체 차이가 좀 리트리버랑 비교를 하면 체중이 10배가 이상 차이 나는데 그렇죠. 여자분들 화장품 먹고 화장품 크게 문제. 화장품은 저도 뭐 립스틱 많이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안 드셔보셨어요? 양파 많이 먹죠? 양파는 짜장면도 짜장면인데 갈비에 이제 뭐 양념으로 들어갔을 때 뭐 갈비 불고기. 불고기 같은 거 그거 해가지고 양파 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파 중독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죠. 양파 중독도 급성으로 빈혈이
생겨가지고 특히 혈색 그것도 소경 나고. 한 사나흘 정도 지나갖고 그것들 증상이 확 나타나버리니까 네, 말씀 여쭤보면 이젠 괜찮겠지 싶은 순간에 그렇죠. 그때가 이제 피크 고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짜장면 시켜 드시고 남은 거는 항상 밖에다가 잘 두셔야지 네. 잘못하면 이게 냄새가 상당히 자극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강아지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가 한 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건 중독 물질은 아닌데 애들한테 탈을 유발을 시키는. 그러니까 꼭그 우리 한국인 정서상 보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령 이제 뭐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간다든지 무슨 이렇게 큰 거를 하나 겪고 오면 아이고 우리 누구 고생했어. 곰국 끓여주시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오는 췌장염 와가지고 그렇죠. 네. 췌장염은 췌장염증이 생긴 건데 기름기 많은 음식. 네, 갑자기 기름기 많은 걔들은 음식 시기에 갑자기 영향을 먹어가지고 그렇죠. 네.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췌장염 생길 수 있죠. 저희가 또 오해를 받죠. 잘 갔는데 왜 토하냐고. 수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수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죠. 뜯어먹는 거, 그러니까 강아지도 풀을 뜯어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진짜 있습니다. 있죠. 먹어요. 걔들은 뭐 못 먹는 게 없으니까. 음.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정말 벽돌 먹어가지고 온 애들도 있었고 돌 긁어 먹어가지고 참 변비 생겨요. 걔도 그것 때문에 직장 쪽에 변 안 나와가지고 돌덩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걔도 수술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문헌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굉장히 응급한 경우였는데 그 집에서 이제 삼겹살 고기를 구워 드셨는데 바닥이 이제 시멘트 바닥이었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오래된 시멘트여가지고 시멘트가 막 조각이 난 이런 시멘트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름 냄새, 고기 냄새가 나니까는 강아지가 그런 데서 삼켜가지고 왔는데 걔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이제 자꾸 심정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 해봤는데 칼륨 수치가 거의 뭐 굉장히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안락사 수준 될 정도로 칼륨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밤새 막 진짜로 계속 24시간 붙어서 겨우 살렸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멘트 중독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못 봤어요. 저도 이제 책에서도 찾아본 적 없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현상이 뭐 거의 보통은 밥을 안 먹거나 뭐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설사하거나. 보통 이런 정도. 무기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거 정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한참 뒤에 와서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 하다가 점막 상태 보고 아세타미노펜 중독을 의심을 하는 거죠 일단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꽤 그러니까 많아서 저희가 뭘 가끔 먹었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제 약간 셜록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 먹었는지 안 먹었다고 말씀하시면 더 난감해지는 거고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에 들어가는 추궁을 잘해야 돼, 또. 그러니까 뭐 먹으셨죠? 집에 뭐 없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죠. 집에 무슨 약 없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걸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를 좀 더 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자분한테 여쭤보는 건데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잘못을 그렇지. 이제 죄책감이 내가 느껴지는 대목. 자기 잘못을 막 방치했구나 막 이런. 막 추궁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 많죠. 맞죠. 거짓말 하시는 분들 이제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어머님하고 따님 안 먹었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시는 분도 어머님하고 있고 따님이 왔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뭐 엄마 다른 거 좀 딸은- 먹나요? 하면은 딸은 엄마, 안 먹 저희 차례밖에 안 먹어요. 사료밖에 안 먹어요. 엄마는. 둘 중에 한 명은. 예. 보통은 저는 어머님이 아니요? 하는데 이제 딸이 옆에서 엄마 고기도 주잖아. 아, 그렇죠. 고기 주시죠. 아, 그 고기는 좀 먹고요. 너 최상형. 뭣도 주잖아. 계속 나와요. 맞아. 그런 경우가 있죠. 맞아. 힘들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간식으로 뭘 줄까요? 라고 이제 할 때 딱 그거 하나만 추천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얼음만. 뭐 이제 몇 가지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제가 부담 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해가지고 얼음. 얼음 좋죠. 좀 뭐 하시면은 얼음에다가
약간 이렇게 맛이 날 수 있는 다른 거 조금 섞어 주셔도 된다 정도로 얼음에다가 뭐 간식을 닭가슴살을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얼음을 저는 많이 추천드려요. 절대 이거는 탈 안 난다. 저는 주로 이제 간식 뭐 줄까요? 여쭤보면은 물론 그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도 있는데 저는 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양배추 삶아서 주시라. 이제 양배추 삶아서 양배추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칼로리도 적고 삶으면은 좀 약간 달달하고 네. 수분 식감도 섭취도 있고 되고. 수분 섭취도 되고 고기 맛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양배추 많이 추천을 드리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한 양파, 포도, 견과류, 초콜릿, 뭐 자일리톨, 자일리톨, 초콜릿, 또 어떤 약들.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은 건 안 먹는 게 맞다고. 얄까리한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요즘 뭐 그거 물어보세요. 인삼 먹여도 돼요? 뭐 먹여도 돼요? 인삼, 홍삼 이런 거. 홍삼 먹여도 돼요? 안 되죠. 근데 간식에 인삼이나 홍삼 인삼 안 들어가지만 홍삼 들어간 간식들은 간혹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 졸업 논문이 그런 거랑 관련된 논문인데,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 형태로 보고 그걸 하긴 하는데 사실 케이스 자체가 많지 않죠. 네. 거기다가 저는 이제 홍삼 먹고 흥분에 이제 과흥분으로 오는 경우를 몇 번 보긴 했거든요. 과흥분으로 오는 경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먹이지 말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홍삼이 들어간 사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먹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도 막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죠. 뭐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그건 아닌데 제가 아직 뭐 스스로 이게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1년차 때 녹용 썰어놓은 거 시추 2마리가 몽땅 먹고 죽은 게 없었어. 그게 우리한텐 건강한데 그게 녹용은 그 냄새를 좋아하나 녹용도 안 좋나? 근데 또 그것도 달라. 또 어떤 애는 우리는 뭐야 간종양이 있었던 애 거의 막 황달 온몸이 노래져가지고 있었던 애인데 녹용하고 홍삼 먹고 좋아져갖고 왔어요. 근데 홍삼은 보통 간수치가 뜨는데. 녹용 주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아저씨가 좀 되게 거친 아저씨예요. 아니 됐다고 뭐 좋은 거나 먹고 죽으라고 하지 뭐. 오 하더니 2주일인가 뒤에 얘가 하얘져갖고 왔어요. 좋아져가지고 막 팔랑팔랑거리고. 내가 살렸다고 네가 살린 거 아니라고. 이게 그러시네요. 녹용 들어간 영양제 요즘에도 나오나요? 강아지 영양제 옛날에 한때 네, 나왔었는데 유행했었는데 네, 안 나오는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죠. 기호성도 좀. 추천을 드리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요. 전 예전에 그 불독인데요. 100년 된 보이차. 100년 보이차. 100년 된 보이차를 비싼 거 먹었네? 굉장히 비싼 고가의 그런 보이차가 집에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 큰 녀석이 그 한 덩이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동그란 건데 그거를 한 개를 다 먹고 와. 과흥분해서 막 두토하고 이렇게 와서 보이차 제가 오래된 거 한번 네. 어떻게 하다 보니 한 잔 먹게 됐는데 그거 굉장히 열나고 땀나고 네, 먹었는데 네. 그것도 되게 상당히 고카페인이고 몸 뜨거워. 근데 보호자님 말하면 이제 확실히 고가겠죠. 100년짜리면 그냥 말만 들어도 보이차가 비싼데 그리고 100년. 그 정도 되는 거면 차 한 잔에 한 20몇만 원 한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되게 당황스러웠던 치료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구경도 못하고 먹은 게 더 비싸. 그러니까 그거 먹고 오면은 그 돈 내갖고 토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그게 이제 거의 오늘 결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에서 종합을 해보면 이거 먹어도 되나? 물어보고 싶은 먹이지 거는 마시라. 먹이지 말라. 중독 관련해서. 일단 먹이지 말고 또 맛있는데 그 애기들 키울 때처럼 그렇죠. 잘 조심하셔야 보관을 하셔야 손에 돼요. 안 닿게 잘 안 닿게 먹어야 잘하셔야 돼. 돼요. 보관을 잘하시고 바닥에 흘리지 않게. 걔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하기 생각보다 때문에 영리하고 점프도 잘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호자분은 설마 우리가 식탁 위에 올라오겠어라고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해 두면 식탁 위에 올라가서 뭐 안 계실 때 별짓을 두 하죠.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어. 있어요. 나갔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바로 오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독은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게 너무나 결과가 그렇죠. 달라지니까. 자, 자, 다음에 또 네. 그, 오늘도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